안녕하세요, 난리부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렉기타 이펙터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3가지 오버드라이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펙터를 구입할 때 첫 번째로 오버드라이브를 제일 먼저 구입을 해요. 왜냐하면 오버드라이브가 활용성이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펙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버드라이브를 구입하려고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이펙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명하고 비싸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결국엔 좋은 이펙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돈 낭비가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이펙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렴한 이펙터를 샀다가 이게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금방 못 쓴다. 그럼 이것도 돈 낭비죠. 그래서 이펙터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안전한 3가지 오버드라이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이펙터로 추천드리는 3가지 오버드라이브의 기준은 첫 번째로 가격이에요.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너무 비싼 이펙터를 구입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일단 좀 저렴한 이펙터를 추천드립니다. 대략 10만원 아래 위로 하는 가격이에요. 두 번째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줘야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된 이펙터들이고요. 세 번째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이펙터들로만 골랐어요. 10년 또는 20년 뒤에도 멀티 이펙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펙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이펙터 페달보드에서 여러 다른 이펙터들과 함께 조화롭게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펙터고요. 간혹 저렴한 거지만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돈 많은 유명한 기타리스트들도 계속 사용하는 이펙터들입니다. 네 번째로 소장 가치가 괜찮은 이펙터들로만 골랐습니다. 구입을 하시고 처음 10년간은 중고로 판매하신다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조금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건데 10년이 지나면 물가와 함께 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3가지의 오버드라이브를 추천드리는데 이 3개의 오버드라이브를 다 구입하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좀 급하시더라도 동시에 이펙터를 여러 개 구입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가 이펙터의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급하게 페달보드를 구입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펙터를 하나씩 구입하시면서 그 하나하나의 이펙터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면서 그 다음 이펙터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추천드릴 이펙터를 혹시 먼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리뷰를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한 명의 경험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 여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펙터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첫 번째 이펙터로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이펙터 첫 번째로 보스에서 나온 SD1입니다. 보스 슈퍼 오버드라이버, 줄여서 보통 SD1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가 SD1 출시한 지 40주년 기념해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까만색, 똑같은데 까만색으로 된 SD1을 1년 동안 판매하기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SD1은 99년도 12월에 수능 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베드로 악기점이라는 곳에서 15,000원 정도 주고 구입했었어요. SD1을 구입할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이펙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전시되어 있는 이펙터 중에 가장 저렴한 걸로 골랐어요. 그 당시는 저가격대 이펙터 시장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제일 저렴한 이펙터였어요. SD1을 구입하고 나서 4년 정도 지난 뒤에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이 생기면서 그 기타리스트들의 이펙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보니까 SD1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렴하지만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직까지도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중에 SD1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거 가격으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멀티 이펙터로 갈아타지 않는 한 SD1은 단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좀 다양한 오버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만 요 SD1은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이펙터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정이 들어서 그런지 중고로 판매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펙터는 SD1인데 보스 이펙터 중에 OD1도 있고 DS1도 있고 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이펙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SD1입니다. 그래서 요 이펙터를 추천드리고요. 다른 이펙터는 잘 모르겠어요. SD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보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보스는 로랜드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 보스라는 브랜드가 기타를 오랫동안 연주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죠. 좀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죠. 제 생각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일렉기타 이펙터 중에서 보스에서 나온 이런 싱글 이펙터가 가장 고장이 잘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고 고장이 잘 안 나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보스에서 나온 이펙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를 적게 먹어요. 자, 이펙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면 또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많이 먹는 이펙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몬이라는 이펙터를 사용하신다면은 이펙터 페달 보드에 스트라이몬 이펙터를 한 개라도 올리신다면은 스트라이몬 파워 서플라이를 구입하셔야 돼요. 전기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런데 보스 같은 경우는 이펙터를 굉장히 적게 먹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보스 이펙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 보스 이펙터만 많이 사용하신다면은 페달 파워 서플라이에 많은 돈을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투자 많이 하셔서 좋은 파워 서플라이 쓰시면 좋겠지만 보스 것만 쓰신다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좀 저렴한 파워 서플라이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SD1은 성격이 정말로 좋은 친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이펙터 중에서도 SD1이 가장 성격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일단 SD1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리로 봤을 때도 원음을 잘 살려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렉기타의 원음 또는 앰프의 원음, 그러니까 일렉기타가 가진 특징들, 특히 비싼 일렉기타를 사용했을 때 그 일렉기타 고유의 컬러, 성격, 특징들을 살려주면서 오버드라이브를 걸어줘요. 좋은 앰프, 좋은 일렉기타를 사용했을 때 그 좋은 일렉기타, 좋은 앰프의 성격을 안 뭉개뜨리고 그 성격을 잘 살려주면서 살짝 오버드라이브를 걸어서 보내주는 이펙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나 앰프의 성향을 무시하지 않고 잘 살려주는 이펙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깔끔한, 좀 깨끗한 오버드라이브죠. 원래 오버드라이브 소리는 좀 더러운 소리잖아요. 근데 더러운 소리가 오버드라이브인데 좀 더러운 오버드라이브 소리 중에서도 좀 깨끗한 오버드라이브 소리를 내주는 이펙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얘가 성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다른 이펙터랑 정말 잘 어울려요. 오버드라이브를 요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맞물렸을 때,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두 개를 썼을 경우에 이 친구랑 만나면 다른 오버드라이브의 성격도 좀 잘 살려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오버드라이브랑 만났을 때도 성격이 참 좋고요. 개인적인 성격도 좋고요. 다른 이펙터, 그러니까 기타, 이펙터, 앰프 전부 다 다른 친구들을 잘 살려주는 정말 성격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SD1을 사용하는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하이런 블럭이란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하이런 블럭의 기타 소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20대 때는 하이런 블럭이랑 비슷한 이펙터를 많이 썼어요. 하이런 블럭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보스 SD1이랑 BD2라는 오버드라이브가 있어요. 같은 보스에서 나온 건데 블루스 드라이브라는 이펙터가 있는데 SD1이랑 BD2 요 두 개의 이펙터를 가지고 조합해서 소리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20대 때는 SD1이랑 BD2 요 두 개의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메인 드라이브 소리로 사용을 했었어요. SD1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요거는 제가 20년 넘게 사용한 거라서 상처가 좀 많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펙터가 그렇듯이 이렇게 발로 밟아서 켜고 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밟으면은 여기 위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이펙터 기능이 켜지는 거고, 또다시 밟으면은 그 불이 꺼지면서 이펙터가 꺼지는 거예요. 자, 노브는 레벨이 있고 톤이 있고 드라이브가 있어요. 자, 레벨부터 보면은 레벨은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작아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커지겠죠. 그런데 드라이브량을 돌려도 소리가 이쪽으로 돌리면은 드라이브가 더 걸리면서도 소리가 커져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드라이브가 적게 들어가면서 소리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뒀다 그러면은 소리 이거 이펙터를 켜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빵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레벨로 좀 줄여가지고 이펙터를 켰을 때 소리가 갑자기 빵 커지는 거를 좀 줄여주는 거죠. 소리 밸런스를 이 드라이브량에 따라서 소리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거죠. 자, 그냥 이 레벨은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브는 그 이 이펙터가 오버드라이브죠. 오버드라이브는 이제 지징 하는 소리가 오버드라이브인데 이쪽으로 돌릴수록 좀 소리도 작아지겠지만 오버드라이브 량이 적어져서 그냥 이펙터 안 걸어는 소리, 그러니까 클린 톤에 가까워지고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점점 오버드라이브를 많이 걸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더 지징하는 소리가 강해져요. 그리고 요 SD1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요렇게도 많이 써요. 오버드라이브인데 그러니까 드라이브량을 이렇게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레벨을 이렇게 많이 높이거든요. 그러면은 클린 톤인데 볼륨 부스터,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오버드라이브를 안 걸고 레벨을 높여서 그냥 이렇게 켜두는 거죠. 요렇게 볼륨 부스터 역할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게인 부스터 또는 볼륨 부스터로 쓰기도 해요. 또는 그냥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적당한 드라이브 량을 조절해 가지고 오버드라이브를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톤은 보통 톤은 이제 소리 이쪽으로 돌리면 좀 까랑까랑한 소리, 또 반대로 이쪽으로 돌리면 좀 먹먹한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 취향에 따라서 나는 클리어하고 좀 공격적인 소리가 좋다 하면 이쪽으로 좀 많이 돌리는 편이고, 나는 좀 둔탁한 소리를 좋아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좀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다, 그럼 이쪽으로 좀 많이 돌리는 편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이펙터, 추천하는 두 번째 이펙터는 알바네즈에서 나온 튜브 스크리머 미니예요. 튜브 스크리머 미니는 새거 가격이 대략적으로 8, 9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알바네즈 TS9 또는 TS808 뭐 요런 모델을 조금 리이슈해서 작게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보스 SD1이 보통 일반적인 싱글 이펙터 사이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요런 사이즈가 보통 일반적인 이펙터 기준 사이즈예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인데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죠. 자, 이펙터 한 개, 두 개 쓸 때는 잘 못 느끼실 건데, 뭐 딜레이랑 리벌브랑 컴프레스랑 볼륨 페달이랑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이펙터 여러 개를 보드에 붙여 보시면은 이 무게를 크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쇳덩어리거든요. 다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 뭉치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 와중에 이렇게 작게 나온 사이즈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작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튜브 스크리머 미니는 알바네즈에서 나온 튜브 스크리머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튜브 스크리머를 줄여서 TS라고 부르는데, 화면 왼쪽에 TS808도 굉장히 유명한 이펙터고요. 그리고 또 가운데 TS9도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의 제품이에요.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보통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 모델이에요. 요 튜브 스크리머 미니는 그렇게 오래된 모델이 아니에요. 그런데 튜브 스크리머, 그러니까 TS 시리즈가 80년대부터 유행을 했어요. 80년대부터 많은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사용을 하면서 특히 또 블루스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빈티지 사운드 그러면은 튜브 스크리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튜브 스크리머 미니도 그 TS 라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빈티지 사운드를 내주는 이펙터입니다. 튜브 스크리머 기능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버튼이 SD1에 비해서 좀 작아요. SD1은 이렇게 좀 넓은 부분을 밟게 돼 있는데, 튜브 스크리머는 이렇게 좀 작은 게 딸깍딸깍 거리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이게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신발 신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발 신었을 땐 문제가 없는데 집 안에 이펙터를 두고 맨발로 이거를 밟으면은 발바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발바닥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요런 제품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펙터 버튼에다가 씌우는 캡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좀 넓어지니까, 자, 요렇게 생긴 버튼이에요. 요거를 구입하셔가지고 여기 여기에 씌운 다음에는
뭐 또 요 문제가 해결되긴 합니다. 자, 일단 버튼이 이렇게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SD1처럼 노브가 3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펙터가 작으니까 뭐 노브를 좀 작게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톤 노브랑 레벨 노브가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클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큰 게 불편하거든요. 이펙터 세팅을 이렇게 뭐 어떻게 톤 조절, 레벨 조절을 잘 해 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만져서 돌아가면 뭐 이런 거 돌아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맞췄는데 이게 막 돌아가면은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이렇게 작게 나온 노브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막 자주 만지는 노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 있는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좀 더 예민하게 조절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었고요. 요것도 SD1이랑 마찬가지로 오버드라이브를 좀 낮추고 여기 볼륨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볼륨 부스터 또는 게인 부스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또 물론 그냥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역할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오버드라이브는 듀얼 건입니다. 요 듀얼건은 제가 예전에 듀얼건 리뷰 영상을 만든 적이 있긴 한데 가격대 성능비로만 따지면 이게 가장 좋은 이펙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펙터가 2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버튼이 2개죠. 2개 이펙터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소리도 좀 빈티지 소리를 내주는데 꽤 괜찮아요. 좀 요 가격에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서 깜짝 놀랄 만큼 괜찮은 소리를 내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듀얼건 리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듀얼건은 듀얼리스트라는 아주 고퀄리티의 비싼 이펙터를 카피한 모델이에요. 좀 대놓고 따라한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소리도 괜찮고 퍼포먼스도 괜찮고 또 다 괜찮은데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죠. 유명한 회사 거를 그냥 너무 대놓고 따라하는 회사니까.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지만 연주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게 저렴한 가격으로 좀 좋은 소리를 내려면은 요 옵션이 가장 괜찮기는 해요. 빈티지 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꽤 괜찮은 옵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영상 설명에 요 듀얼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항상 그 세일하는 기간이 뭐 바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링크가 가장 저렴한 링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링크 또는 구매 경로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로 리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지만 듀얼건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반 나눠져서 2개의 이펙터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 대칭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이펙터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이펙터가 하나 있고 이렇게 2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의 이펙터를 각각 따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2개 동시에 켤 수도 있고 동시에 끌 수도 있습니다. 켜고 끄는 버튼은 튜브 스크리머 미니처럼 이렇게 따각따각 하는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발로 누르면은 좀 발이 아파요. 이런 거를 씌워 가지고 사용하면은 좀 훨씬 더 편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오버드라이브는 이렇게 큰 노브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오버드라이브는 이렇게 큰 노브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륨 노브, 그리고 여기 톤 노브, 이렇게 3가지 돌리는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 있어요. 팻, 그리고 스톡, 그 다음에 그라스.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 좀 옵션도 많은 편이고 이펙터가 2개 있는 이펙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대 성능비는 일단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3개의 이펙터를 기타랑 앰프에 연결해서 실제로 나오는 소리를 제가 유튜브로 녹음을 해서 전달 드리면은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화기나 또는 컴퓨터 스피커로 들으시잖아요. 그게 많이 그 과정 중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지금부터는 앰프랑 기타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요거를 연결해서 나오는 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앰프는 세리아톤 앰프랑 메사부기 박스에다가 제나이저 906 마이크를 사용했고요. 기타는 팬더의 키맨 빈티지 픽업을 넣은 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펙터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모든 음향 장비 그리고 기타 이펙터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은 소리가 들어가는 곳이고 아웃풋은 소리가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타나 또는 악기 또는 뭐 마이크, 보컬 소리 이런 소리를 만드는 주체는 인풋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장비의 소리를 변환을 당한 다음에 그 바뀐 소리가 아웃풋으로 내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은 기타의 앰프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스피커나 앰프 방향으로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스피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펙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이펙터에서는 또 인풋이겠죠. 여기 인풋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이펙터의 변환을 거친 다음에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짧은 케이블로 이 다음 이펙터에 여기 위에 보면 인풋이라고 적혔거든요. 보통 기타 이펙터는 오른쪽에 인풋이 있고 왼쪽에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기 인풋에 꼽은 다음에 또 소리 변환을 거쳐서 여기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 마지막 최종적인 아웃풋은 기타 앰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펙터를 구입했다라고 해서 그 이펙터를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기타에서 이펙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케이블 그리고 이펙터에서 앰프로 내보낼 수 있는 케이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펙터 한 개를 샀다면은 케이블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치한 것처럼 이펙터를 세 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펙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짧은 케이블이 또 필요하죠. 요걸 패치 케이블이라고 뭐 부르고 뭐 페달보드 케이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짧은 케이블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이펙터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9V DC 파워가 필요한데 여기 파워 케이블이에요. 전원 케이블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데나 가셔서 구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악기점에서 판매하는 그 이펙터용 케이블 파워 서플라이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요 파워 서플라이는 반드시 악기용 파워 서플라이를 구입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은 잡음이 막 나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소리를 들어볼 건데 이펙터를 전부 다 끈 상태를 클린톤이라고 해요. 자, 이펙터를 다 끈 상태고요. 그래서 기타에서 앰프로 바로 나가면 요런 소리가 나요. 자, 넥 픽업으로 하면 요런 소리 나고요. 자, 요런 소리가 나는데 이제부터 이펙터를 켜볼게요. 하나씩. 먼저 SD1 소리부터 들어볼게요. 모든 노브를 12시 방향에 뒀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브릿지 픽업이고요. SD1 소리를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자세히 들어보면은 세요. 은근히 센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 픽업이었고 넥 픽업 들어볼게요. 자, 요게 SD1 소리인데요. 여기서 게인을 높이면은 지징 하는 그런 오버드라이브 소리가 강해지고 여기는 드라이브라고 적혔는데 뭐 게인이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자, 드라이브를 높이면은 이 지징 하는 그 오버드라이브 소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드라이브를 높이면은 드라이브나 게인을 높이면 소리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정을
껐다가 클린톤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연주 중에 오버드라이브가 필요해서 딱 켜면 소리가 너무 크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여기 또 레벨을 조절해서 요 이펙터를 갑자기 이 이펙터를 켰을 때 갑자기 소리가 빵 커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거를 여기 레벨로 조절해 주는 거죠. 저는 요 정도로 두고 할게요. 브릿지 픽업으로 가겠습니다. 넥 픽업이요. 자, 기타를 오랫동안 쳐오신 분들은 이게 보스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기타를 전공으로 오랫동안 치신 분들은 보스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SD1 오버드라이브 요게 그냥 오버드라이브의 기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이펙터고 굉장히 친숙한 오버드라이브로 느껴져요. 저는. 자, 이번에는 요거를 드라이브를 아예 꺼볼게요. 그래도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물론 레벨을 아예 끄면 소리가 완전히 꺼지는데 요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키워주는 거죠. 볼륨 부스터 또는 살짝 요거를 또 키워줘서 게인 부스터로 소리가 커지는 거죠. 기타 소리가 요 이펙터 장치를 거치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SD1을 끄고 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펙터의 부스터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기타 소리를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켜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요렇게 소리를 좀 키운 다음에 네, 요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톤 노브 같은 경우는 소리를 좀 까랑까랑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좀 둔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좀 더러운 소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둡게 두고 연주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나는 밝은 소리가 좋다 또는 공격적인 소리가 좋다. 아이고야. 요렇게 연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12시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제는 SD1을 끄고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면서 이 이펙터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클린톤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튜브 스크리머 미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개의 노브를 전부 다 12시 방향으로 뒀는데 자, 브릿지 픽업부터 들어볼게요. 넥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빈티지한 소리를 잘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게인을 좀 더 높여볼게요. 게인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벨이라고 적혔는데 레벨을 좀 낮출게요. 자, 게인이 높아지면 소리가 커지니까 레벨을 좀 낮췄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빈티지 소리예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브릿지 픽업 들어볼게요. 예,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빈티지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요 알바네즈 이펙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가 정면에 있으니까 요 이펙터의 불이 잘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각도를 바꾸시면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이게 껐는 거고, 예, 살짝 보이긴 할 건데 정면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좀 약간 각도를 주면은 안 보여요.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이게 알바네즈가 이걸 안 고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거를 좀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알바네즈 저 싱글 이펙터의 단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게인을 줄이고 볼륨 부스터처럼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살짝 오버드라이브가 걸려 있긴 하네요. 그리고 볼륨을 높여 보겠습니다. 볼륨 최대로. 그 소리를 좀 약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좀 소리를 좀 극단적으로 몰아서 약간 공격적으로 만들어주네요.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되게 좋아요. 넥 픽업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스티비 레이본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존 마이어, 스티비 레이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스티비 레이본, 존 마이어도 그 튜브 스크리머를 기본으로 사용해서 이펙트를 만들기 때문에 네, 스티비 레이본, 존 마이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첫 이펙터로 튜브 스크리머 미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볼륨 부스터로도 꽤 괜찮고요. 톤 노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쯤 톤을 완전히 깎으면은 좀 톤을 높여볼게요. 그리고 이거 꽤 공격적이네요. 한번 적당하게 약간 둔탁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적당하게 공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 저 튜브 스크리머는 각도를 한 뭐 요 정도 두고 쓰는 게, 그냥 빈티지 소리 내기에는 요 정도 두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톤 노브는 약간 한 2시,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실 건데 한 2시 방향 정도. 그 게인도, 오버드라이브도 한 2시 방향 정도. 그다음에 레벨은 그 상황에 맞게 맞춰야겠죠.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뭐 블루스 연주하기에 가장 적당한 톤인 것 같아요. 브릿지 픽업. 네, 적당히 공격적이면서 빈티지 소리 잘 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듀얼건 소리를 들어볼 건데, 요 듀얼건은 제가 예전에 따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리저리 완전히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고 대충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 거 먼저 켜볼게요.
이것도 빈티지 소리 내주는 이펙터예요. 소리 괜찮아요, 되게. 요것도 그라스로 돌려볼게요. 이쪽으로 하면 좀 더 공격적이고, 물론 톤 노브도 있지만 반대로 페이스로 돌려볼게요. 이게 좀 둔탁한 소리 내주거든요. 뭔가 좀 특이한 빈티지 소리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요 좀 비슷한 소리 계열의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드라이브를 좀 더 걸어볼게요. 소리가 너무 커지네요. 이거 매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매력 있고. 그러니까 소리 하나가 다 매력이 있어요. 요거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 거 켜보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좀 크네요. 볼륨 좀 줄이겠습니다. 브릿지 픽업으로 가볼게요. 톤을 이거 패스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도 공격적이네요. 톤을 살짝 깎겠습니다. 톤 다시 좀 높여볼게요. 반대로 좀 높여볼게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좀 더 걸어볼게요. 볼륨을 좀 낮추겠습니다. 넥 픽업으로 들어볼게요. 브릿지 픽업이요. 자, 두 개 동시에 켠다면은 굉장히 강하겠죠? 소리 너무 크네요.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굉장히 하드한 소리 내줘요. 굉장히 좀 강한 소리가 나죠. 자, 지금부터는 이펙터들을 섞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SD1, 튜브 스크리머, 듀얼건 요 순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 소리도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펙터를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순서가 바뀌면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하나씩 다 실험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SD1이랑 튜브 스크리머랑 같이 켜면은 아이고 소리 너무 크네요.
넥 픽업입니다. 엄청 강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SD1을 게인을 다 끄고 레벨만 높여가지고 볼륨 부스터, 그러니까 약간 좀 부스터 역할로 쓰면은, 자, 원래 튜브 스크리머만의 소리는 요건데 SD1을 부스터로 쓰면은 더 걸걸한 소리가 나죠. 여기서 게인을 살짝만 더 높여볼게요. 이러면 좀 게인 부스터죠. 이래도 너무 강하긴 하네요. 네, 근데 좀 강한 음악, 강한 디스토션, 강한 소리, 뭐 디스토션이 아니고 강한 소리를 찾으신 분들은 SD1이랑 뭔가를 섞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브릿지 픽업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섞어볼게요. 듀얼건. 물론 듀얼건끼리 섞어도 되는데 여기서 SD1 부스터로 사용하면은 와, 진짜로 터프합니다. 넥 픽업을 해볼게요. 네, 혹시나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해하실 거니까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다 켜볼게요. 자, 이렇게 켜면 잡음이 엄청나게 많아져. 오버드라이브는 일단 잡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켜면 잡음이 켜져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큰데요. 볼륨을 끝까지 켜기가 어렵네요. 네, 아무튼 다 켜면 아주 지저분한 소리가 납니다. 아주 지저분한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기타 이펙터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3가지 오버드라이버 설명드리고 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장비로 잘 셋업하셔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멋진 소리와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